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지금 하나의 현상을 바라보십시오. 대통령실이 언급을 했습니다. 안철수는 윤심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안철수는 윤심이 아니다. 대통령실에 정말 충격적이고 정말 인내를 하다가 터져나온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우 국민통합위원을 해촉시켰습니다. 안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중립성을 위협했다는 겁니다. 안철수는 민심을 모르고 역행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에게 항거하는 듯한 이 원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이 자는 지금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극잡합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4.3의 현장을 인정하고 또 신영복 간첩을 이렇게 맑을 수가 있는가 하면서 격찬하고 하는 방명록에까지 하고 또 차담까지 하고 한 이 사람은 도대체 안철수? 이건 위장보수 중에 위장보수입니다. 자, 제가 이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친윤계가 어저께 당대표 후보로 나선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가짜 친윤팔이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반대 입장이라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전당대회 때 말을 아꼈던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도 이제 드디어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뜻은 안철수가 결코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전히 중립적인 입장이라면서도 안 의원 본인이 윤심팔이를 하려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안 의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안을 지원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속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윤심은 안 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수위 때부터 안 의원은 사사건건 인사나 정책 등에서 대통령에게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금 드디어 실토가 시작됐습니다. 그를 윤심이 실린 후보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했죠. 제2의 안철수, 안철수는 제2의 이준석이라고 말이죠. 이준석보다 못하다고요. 이념적 지형은 이준석이 한국의 박원순이란 좌파를 제도권 안에 안착시킨 서울시장을 만들어줬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는 민주당 당대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예. 그는 오로지 대선을 위해서 위장해서 여기 들어와서 그 다음에 좌파 통합하고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얘기했죠. 이 안철수는 이 조선일보에 대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윤심은 없다고 말했다. 윤심을 팔고 다닌다면 그게 사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친윤계의 공세에 대해서는 민심을 모르는 것이라면서 민심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엉뚱하게 이제는 바로 이제 엉덩이에 뿔나듯이 지지율이 뭐 좀 높아지니까 지지율 허상이란 걸 모르고 이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지금 자신을 잃고 자신의 본성을 지금 본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래서 이날 안철수 캠프 김영우 선거대책위원장을 국민통합위원직에서 해촉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의 일을 제가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립성을 유지하는 자리인데 특정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다는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직을 계속 유지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 하면서 대통령실 직속으로 있는 소위 그 위원을 해촉시켰습니다. 국민통합위원 자격을 명시하면서 윤심 소재 관련 발언 등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국민통합위원
이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 그걸 유지하면서 그걸 팔면서 윤심이 우리에게 있다 하고 거짓부리를 했습니다. 그게 밝혀졌죠. 네. 결국 이제 김 위원장은 해촉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비윤 측에서는 대통령실이 경선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왜 반발했습니까? 그게 껐떡하면 반발했다, 마음에 안 들면 반발했다,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반발했다. 그런 작태를 버려야 됩니다. 왜 대통령실이 경선에 개입한 겁니까? 안 의원이 대통령하고 마치 교감된 것처럼 자꾸 얘기하고 다니고, 그렇게 안철수 선대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윤심하고 다니니까 그만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안 의원은 친윤의 공세에 대해서 불안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면서 약을 바짝바짝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비보수, 보수가 아닌 자가 좌파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보수가 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은 이날 일제히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페이스북에다 대통령의 인사와 국정 수행에 태클 걸던 분께서 인수위 때 엄청나게 태클을 걸고 심지어는 나오지도 않은 날도 있었다는 겁니다. 데모한다고 나오지도 않고 말이죠. 이래놓고 뭐 인수위 잘했다고? 대통령과 인수위를 잘해서 무리 없이 했다고? 이런 뻔뻔스러운 자, 이 자는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아닙니다. 이건 가짜 당원입니다, 이거. 이렇게 분탕질을 또 시작하러 왔습니까? 이제 분탕질이라면 대한민국 보수는 치가 떨립니다. 이철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죠. 대통령의 인사와 국정 수행에 태클을 계속 걸던 분께서 윤심이 필요해지니까 스스로 친윤이니 진윤이니 하면서 가짜 윤심팔이를 하는 모습이 참 볼썽사납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진짜 친윤이라 하는 것은 가짜 상품으로 상표를 도용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안 의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았을 때 장관 인선을 둘러싸고 그런 갈등으로 하루 결근한 일까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그때 붕괴하셨다. 나경원 케이스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의 수행팀장을 맡았던 이용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이익이 아닌 아무 조건 없이 대선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 살짝 의구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이익이 아닌 아무 조건 없이 대선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느냐 이게 살짝 의구심이 있다는 것은 웃기지 마라 이거. 네가 필요해서 네가 갈 길이 없으니까 결국 단일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들어와서 대통령을 만들어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안철수가 들어와서 이준석이는 내부 총질 또 이렇게 들어와서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게 다 정치 분석가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안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내세운 윤안연대, 윤석열, 안연대 핵심 고리인 대선 후보 단일화 인연까지 깎아내려버렸습니다. 왜? 하도 이건 너무 해도 지독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친윤계 김정재 의원은 대통령실의 해촉 결정에 앞서서 안철수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영우 전 의원의 국민통합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친윤계가 안 의원에 대한 총공세에 들어간 것은 친윤 당대표 후보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과 안 의원의 지지율 경쟁의 변화 조짐이 일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지만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본이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김안 의원의 지지율이 안 의원 우세로 바뀐 것으로 나타나면서 친윤계가 공세 필요성을 느낀 것 같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안을 지지하는 사람
또는 나경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윤심 후보는 안철수가 아닌 김기현임을 당원들에게 명확하게 인식시키려는 그러한 전략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전략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친윤계 재선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는 윤 대통령의 파트너를 뽑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을 빨리 정리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4개 여론조사 업체 공동 MBS에서는 전당대회 결선 투표를 가상했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안희원이 50%, 김의원이 32%입니다. 당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전부 다들 지금 언론 프레이, 과거에 이준석을 조중동이 띄웠을 때와 마찬가지로 언론 프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나경원의 후유증입니다. 김기현 의원도 안희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는 반대쪽 입장에 있는 분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보수가 아닙니다. 그는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가졌던 윤 대통령에 대한 반대 정서, 강력한 비판 의지 등이 안 후보와 겹치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과연 이런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까라고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라고 지적하는 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은 똑같습니다. 나경원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하면서 한쪽으로는 막 비판합니다. 하는 양식이 이중언어를 쓰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이 안희원은 이날 저는 윤힘이 되기 위해서 나온 후보다. 윤안 연대로 여기까지 왔다 하면서 마치 자기가 대등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과연 단일화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서 지가 기어코 들어왔지. 안철수가 도우로 들어왔을 그런 사람입니까? 과거에 그의 내력들을 쭉 정치 이력을 한번 파헤쳐 보면 압니다. 그는 좌파입니다. 좌파가 숨어 들어왔습니다. 지금. 친윤계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마음은 복잡할 겁니다. 요즘 여론조사 추세를 보고 불안감을 느껴서 그런 것 같은데 당대표는 당원들이 결정한다면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투지가 불타오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투지가 불타오른다니까 이제 본성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안희원을 향한 친윤의 공격은 친윤계 일각의 안철수 때리기란 해석이 많았지만 결국은 윤 대통령이 이날 안철수 캠프에 참여한 김영우 전 의원의 국민통합위원직 해촉을 제거하면서 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라는 관측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안희원이 그간 여러 정책 현안에서 윤 대통령 정책기조 엇박자를 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안희원이 윤심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또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앞서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 결정까지 일련의 과정과 판박이로 지금 가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판박이로 갑니다. 안희원 측 런닝메이트를 표방해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문병호 전 의원은 입장문에서 집단 린치의 불길한 기운이 전체 당원의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장 주변을 또다시 감돌기 시작했다. 이게 나경원 지지했던 지지 세력들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린치, 집단 린치 하고 이제 언론에다 대놓고 언론 프레이를 했습니다. 이 언론도 차제 남의 집 대선 후보를 뽑는 데서 자기들 또 알면서 안철수가 지금 뭔가 태클을 걸고 계속했다는 이 과거력을 이렇게 꺼내 들을 때 언론도 이제 중립에 서서 냉철해지기를 좀 바랍니다. 과거에 이준석이가 있을 때 조중동 어떻게 했습니까? 조중동이 어떻게 했냐고요. 일방적으로 조중동이 이준석을 옹호하면서 크게 기사를 띄우고 한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러한 반복을 언론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누구의 장난이고 뒤에서 누가 어떻게 한 장난이건 간에 우리는 그건 알 필요가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거는 정치 세계에서 작동하는 장난 같은 그러한 느낌도 안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느낌도 가진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다. 바로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다만 친윤그룹 전체적으로는 안의원에 대한 미묘한 온도차도 감지됐습니다. 친윤의 또 다른 축인 권성동, 윤한흥 의원 등은 경선 레이스 전면에서 물러난 분위기입니다. 안의원 캠프 관계자는 일부 친윤 인사는 우리 쪽과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관계가 지금 나오고 아주 관계가 지금 많이 이 안철수 측에서 많이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재 목소리를 내는 친윤 인사들의 주장이 집단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안 의원 측은 일단 대통령실이나 친윤계와의 정면 충돌은 피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왜? 뻔할 거 아닙니까? 지금 당대표는 대통령의 파트너입니다. 정책 파트너입니다. 이 파트너가 소위 위장 보수가 들어와서야 되겠습니까? 이미 그걸 검증을 인수위 시절을 봤다는 겁니다. 인수위 시절에 각가지의 태클을 안철수가 걸었다는 겁니다. 장관 인선도 태클 걸고 그리고 하루 나오지도 않고 사보타주도 하고 똑같이 이준석과 했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친윤계가 김기현 의원을 제외한 후보들을 제거해 나가는 흐름을 일으킨다. 제거해 나가는 흐름을 일으킨다는 건 뭡니까? 이건 뭐냐면 이간을 붙이는 겁니다. 지금 보수 내부끼리 이간을 붙여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낀 이들의 이 계략은 항상 이러했습니다. 안철수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이관계에 너무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에? 너무 전략적이고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그런 데만 민감해가지고 10여 년을 허송세월을 한 게 아니고 그런 데 소위 전략만 소위 말해서 책략 이런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는 계속 실패하는 것입니다. 당원 100% 투표로 진행되는 구조상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로 안철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세를 몰아서 하나의 흐름, 현실론으로 돌리기 위한데 그의 정체가 드러나 버린 겁니다. 지금 그의 정체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했지만 말이죠. 그의 정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릅니다. 한번 과거력 제주 4.3 사건 때 가서 4.3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며 강정마을에 관련돼서는 무슨 말을 했으며 뭐에 관련돼서 무슨 말을 했으며 가는 곳마다 좌파들이 전부 다 또아리를 트는 그곳에 가서 말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5.18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으며 바로 이것이 그거를 측정하는 바로메터입니다. 자,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워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점을 똑똑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안철수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있다가 탈당할 것 같아요. 만약에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탈당할 것입니다. 어떤 명분으로든 탈당을 해서 당을 만듭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유승민과 나경원과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만들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도 제가 한번 내봅니다. 가상 시나리오. 나경원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훌쩍등 다 갈 것입니다. 이준석 뭐 등등 이런 사람들. 네. 그래서 신당 하나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게 바로 안철수가 구상하는 것이 아닌가.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이번에 공천권을 휘어잡아가지고 자기 국회의원들을 다 장악을 해서 하지 않으면 자기가 여기서 대통령 될 수가 없거든요.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을 대선으로 알고 그는 여기에 도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안철수에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십시오.
바로 이 장면을 대선으로 알고 지금 달려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열한 그의 전략과 책략이 어우러져서 지금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전략과 책략이 작동되었는지, 정치공학이 작동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곧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당대표를 지면 안철수는 몇 사람들 소위 소위 반정부가 되는 거죠. 예. 반보수적인 중간에 소위 중도 우파연 하다가 이제 중도 좌파로 모여서 가는 사람들이 아마 생길 것이다. 당이 하나 생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당은, 국민의힘은 보수당입니다. 보수가 아닌 자는 당연히 도태돼야 되고, 보수가 아닌 자는 나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정당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